안녕하십니까. 테크카페 김준배입니다. 혼돈과 상실의 시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테크카페는 이유텍 보스턴대 교수와 함께 지식 콘텐츠 이유텍의 청년 희망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유텍 교수님은 미국 맵슨 칼리지와 엠마누엘 칼리지 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보스턴대에서 교포를 잡고 계십니다. 현재 대전 우송대에서 미래대학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청년 희망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나, 이걸 주제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유텍 교수님 준비되셨죠? 첫 방송이니까 간단한 포부와 다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25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들과 또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서 미래 희망을 같이 얘기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정말 요즘에 좌절 시대, 절망 시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교수님이 사실 미국에서 밝은 면 보셨던 거, 한국에 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바로 지금 청년 희망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유텍 교수님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글쎄요, 미래를 제가 예측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세기 정도의 프랑스의 화가들이 2000년대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날아다니는 자동차, 날아다니는 택시 정거장이 보이고요. 또 우편 배달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지금은 드론이니 날아다니는 것이 그렇게 큰 테크놀로지가 아니죠.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이테크였던 모양이죠. 또 재밌는 그림은 그 앞에 왼쪽에 보시면은 청소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여성분이 청소하는 기계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엔 당연히 이제 청소기가 없었을 때죠. 그렇죠. 이 19세기의 2000년대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는 듯이 똑같이 구현은 안 돼 있지만 비슷한 테크놀로지들이 요즘 속속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예. 그런 상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상상들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졌죠. 요즘에는. 한 예로 1900년도에 뉴욕 5번가의 그림을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13년 후에 똑같은 거리의 사진인데 여러분들 혹시 다른 면들을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차하고 자동차 차인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사실은 1900년도에 사진을 보면은 말이 끄는 마차들이 5번가를 덮고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단지 13년 후에 그 마차들이 차로 바뀌었습니다. 10몇 년 사이에 세상이 바뀐 거네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1900년도에도 13년 만에 이 변화의 중간을 잘라보면 그 시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우리가 예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변화에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른 변화 환경 속에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화에 대한 예측에 신경을 쓰는 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변화를 보면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에 동조를 해야 된다. 그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고 변화에 맞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자기가 개발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변화에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관심을 좀 돌려봤으면 하는데요. 우리들이 보통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너무 크게 철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게 끝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하나로 평생을 공부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피터 드루커 선생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볼 만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네. 네. 기자님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약점은 아무래도 제가 기자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귀가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세상의 정보에 뒤처지면 안 되시는 직업이니까 더욱더 그러실 것 같고요. 예,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약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정확히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강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강점은 정말 강점이라 참 어렵네요, 사실. 워낙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강점 찾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또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점에 대해서는 몇몇의 약점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강점을 얘기해 보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강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적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더 많이 남게 되겠지. 아무래도 많이 생각을 하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약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강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강점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약점을 아는 게 더 중요할까요? 글쎄요, 뭐 두 개 다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경쟁력을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점을 이용해서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강점을 이용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경우가 더 많이 있겠죠. 당연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 모르면은 약점에 대한 약한 부분을 커버함으로써 위험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경쟁 사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는 미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점을 알고 그걸 또 강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신의 강점을 알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한번 구분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하고 싶은 일은 아무래도 자기 열정에 기반해서 하는 거고요. 잘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강점에 기반해서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4사분면을 한번 이렇게 하나씩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기도 싫은데 잘 못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이 되겠죠. 하기도 싫어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일을 굳이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기 싫은 일인데 잘하는 일을 한번 보면은요. 하기는 싫은데 잘하기 때문에 성과가 납니다. 그렇죠. 참 이게 뭐 기분은 참 행복하지가 않죠.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 하는 일들 그 참 피곤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잘하게 되니까 성과가 나니까 하는 일들이 되겠죠. 하고 싶은 일인데 잘 못하는 일. 예를 들자면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참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안타깝다.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고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비해서 하고 싶은 일이면서 잘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하기 싫은 일이면서 잘못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이지만 잘 못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면서 잘하는 일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아웃풋도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렇죠. 뭐 동일한 이유로 하기 싫은 일과 잘하는 일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4가지 선택권이 있다면 잘하면서 하고 싶은 일에 모든 걸 집중하고 나머지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쏟아부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좋네요. 이걸 제가 만약에 과제가 있다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뭐 한 30초 정도만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요즘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 중요해지고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관심을 주는 게 좋겠지만 자기를 어떻게 경영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메시지는 예. 자기 경영을 위해서는 자기를 어떻게 경영하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예.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음. 알아가야 되겠다. 세 번째 메시지는 자신의 예. 강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강점에 기반해서 성과를 내려는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 일, 그것까지 추가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일이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고민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기의 강점을 개발하고 거기에 행복한 일을 찾아서 멋있는 계획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들한테 정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첫 강의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